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5월 14일 오후 12시 44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103.5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말씀드린 저항선에서 정확하게 조정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반등 나왔지만 주요 저항 구간 위에서 정확하게 안착시키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 확인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까지 있을 경제 일정도 함께 체크해보고 이에 따른 비트의 움직임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스닥 차트도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들 차트도 확인해보면서 앞으로의 매매 전략도 공유해보도록 할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캔들과 RSI 지표 간의 괴리를 활용한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신호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 영상 찍을 당시로 돌아가서 리플레이로 지금까지 캔들 흐름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노란색 네모박스 저항 104.5에서 104.6 잡아드리고 주봉 캔들이 위에서 안착시켜야 한다. 그래야 추가 상승 볼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이 노란색 네모박스 구간 위에서 캔들 안착시키지 못하고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돌파 시도 나오던 이때였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일봉상 이렇게 계속해서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점을 올릴 수 있겠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 바로 가까이에 중요한 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바로 가까이 있는 저항이 어디였냐면 바로 105.7K였죠. 텔레그램에서는 미리 알려드렸었고 영상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105.7K 중요하다고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 찍을 당시에 이렇게 양봉으로 해당 구간까지 터치하는 모습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큰 양봉으로 오르던 캔들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흐름 보시면 이렇게 105.7K 넘기지 못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 저항 구간 104.5에서 104.6K 노란색 네모박스 저항 아래에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후 저녁에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지지 2개 잡아드렸고 상황 봐서는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 구간을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뚫어 올리지 않는 이상은 105.7K 올라서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잡아드린 1차 지지 102.85에서 102.7K를 새벽에 잘 버텨주는지 여부다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1차 지지고 여기가 2차 지지입니다. 이후 캔들은 보시면 105.7K 찍고 내려와서 노란색 네모박스 아래에서 마감한 후로 계속해서 이 노란색 네모박스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아래로 쭉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지지라고 말씀드렸던 이 102.85에서 102.7K를 지키지 못하고 캔들이 아래로 더 빠져버리는데요. 캔들이 여기 윗구간에 있을 때는 여기가 지지로 작용을 하게 되지만 이 중요한 지지선을 아래로 빼고 난 뒤에는 이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벽 내내 이 구간을 뚫어 올리려고 시도 나오지만 아침까지 계속해서 이 아래에 머무르게 돼요. 제가 이 캔들까지 보고 이렇게 텔레그램 다시 남겨드렸는데 이 텔레그램 남겨드릴 당시에 캔들이 1시봉 마감되고 이제 다음 4시간 봉이 만들어질 때였는데 캔들이 이쯤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지지선을 하단선보다는 위쪽에 있고 상단선보다는 아래쪽에 중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애매한 구간이다. 그런데 캔들이 보니까 바로 이전 캔들보다 저점과 고점을 높였죠. 그리고 거래량을 켜서 봤을 때 거래량이 아래에서 많이 터졌어요. 이걸 보면서 비트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겠다, 가능성 열려 있겠다 싶어서 이날 저녁에 상승할 경우에 103K 후반에서 104K에 일단 저항이 있고 그 위로 기존 저항들 104.5K에서 104.6K 그리고 105K대 저항 여전히 아주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지는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수정 업데이트
해드렸는데요. 이 캔들 움직임 보시면 추가 상승 나오면서 일단 103K 후반에서 104K 있는 저항 여기 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빠졌다가 일전에 잡아둔 이 지지 102.85에서 102.7K 여기서 지지받고 한 번 더 상승하게 돼요. 이렇게 잘 오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제 발표된 미국의 물가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잘 올랐지만 저는 기존에 마지막으로 잡아둔 이 105.7K 저항 제가 텔레그램에도 저항 105.7K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남겨드렸었고 위에 있는 기존 저항들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말도 드렸었죠. 그러니까 104K대에 있는 저항과 105.7K에 있는 이 저항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105.7K 위로는 저항을 잡지 않았습니다.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 105.7K 닿기 전에 이 중간 구간에 저항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를 뚫어내려면 한 번의 장대양봉으로 쭉 밀어 올려야 할 것 같거든요. 이 얘기는 텔레그램에도 해드렸었는데 만약에 이 봉 다음에 나오는 4시간 봉이 여기 위에서 잘 안착을 시켰다면 다음 봉이 크게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음 캔들 보시면 곧바로 음봉으로 쭉 빼버리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아침까지 좀 더 빠지면서 중간 지지로 작용할 수 있었던 104K에서 103K대 후반 이 라인도 지키지 못하고 아래로 내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비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저는 일단 비트가 여기 100.8K에 형성되어 있는 이 단기 저점 있죠. 여기를 빼지 않고 바로 올라갈 그림도 만들어져 있고 이 100.8K 아래로 조정을 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위든 아래든 나올 수 있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기준이겠죠. 지금부터 어느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비트가 추가 조정 주지 않고 그대로 상승할 수 있는지 만약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빠질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추가 조정을 주지 않고 바로 고점 높이는 상승 시작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기 105.7K에 있는 저항 맞고 아래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건 현재 과도하게 올라와 있는 일봉상 RSI를 시키러 가는 움직임일 수 있다. 과매수가 시작되는 RSI상 수치가 70인데 70을 당시에는 훨씬 넘어선 상태였어요. 이걸 약간 시키는 정도로 조정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일봉상 RSI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RSI 수치가 70에 가까이 닿기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과거 차트에서 2024년 2월과 3월의 차트를 보면 일봉상 RSI 수치가 가매수 영역에 들어온 이후로 이를 시키기 위해서 캔들이 약간 빠지게 됩니다. 이후 곧장 다시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도 보시면 캔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RSI 지표는 과매수 영역에 들어오게 되죠. 이를 시키기 위해서 캔들이 하루 정도 쭉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표상 과매수 상태가 채 식혀지기도 전에 70 수준을 터치하기만 하고 바로 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일봉상 RSI가 70을 찍고 위쪽으로 70 이상의 RSI 지표상 과매수 영역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간 더 조정을 주고 상승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바로 상승한다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동 관점에서 카운팅을 해보려고 하는데 1시간 봉으로 보시면 저는 조정이 여기서부터 혹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부터 조정이 시작됐다면 이렇게 그리고 또다시 A, B, C 이렇게 사이비 고점 만드는 불규칙 조정으로 여기서 A, B, C 여기 마지막 10판은 어떻게 보더라도 1, 2, 3, 4, 5로 5개로 빠진 것으로 보이니까 3, 4, 5 해서 여기 100.8K 부근에서 조정이 마무리됐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상승 파동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3파가 나왔고 여기가 1파, 2파라고 하면 이렇게 1, 2, 3, 이 어딘가에서 4파까지 나오고 5파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파가 완성되고 이렇게 1파 완성, 2파, 그리고 3파, 4파, 5파 이렇게 신고점 경신하는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 조정이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라면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A, B, C로 떨어진 게 큰 A파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파동이 A, B, C로 나왔고 이제 지금부터 마지막 10파동이 1, 2, 3, 4, 5로 나온다. 그래서 플랫한 형태의 이런 조정이 나올 가능성 그렇게 되면 현재 단기 저점인 100.8K를 빼는 추가 조정이 있을 겁니다. 텔레그램에 어제 이렇게
남겨드리면서 지그재그로 나오냐 플랫으로 나오냐, 이 기준은 피보나치상 0.618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되는데, 만약 플랫이라면 이렇게 그림 그려드렸다시피 제가 잡아드린 104.5에서 104.6K 약간 넘어서는 움직임 나온 후에 떨어질 가능성 이렇게 그려드렸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이번에 조정 반등 올 때 0.618 라인 넘어서 올라가면서 중요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던 노란색 네오박스 위에서 0.786 라인까지 찍고 빠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 100.8K가 조정을 마지막이고 바로 올라가는 거라면 지금 이 파동은 전체 1파의 4파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겠죠. 그게 아니면 4파가 끝나고 이제 여기 5파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양봉을 띄우면서 올리기 시작한 이 캔들이 결국 이 고점을 뚫고 갱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승 파동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높게 봐야 해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란색 네모박스에서 105.7K 전에 이 중간에 저항이 많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보다 고점을 한 차례 높인다고 하더라도 다시 빠지면서 1파, 2파를 만들고 3파에서 크게 치고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지금 올라가는 이 양봉 캔들이 이전 직전 고점을 높이게 되면 100.8K 형성되어 있는 이 단기 저점 내리러 오지 않을 가능성 크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아직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 100.8K를 빼는 조정이 남았다 라면 지금 이 흐름은 C-2파가 진행 중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이후 C-3파 내리고 4파 약간 올랐다가 다시 쭉 내릴 겁니다. 이 움직임은 어느 가격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냐면 바로 여기에요. 제가 일전에 잡아드린 이 102.85K에서 102.7K 여기 아래로 캔들이 빠지면서 마감을 한다. 그럼 100.8K 아래로 추가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추가 조정 없이 상승한다고 하면 여기를 반드시 지키고 올라가야 해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상승 파동이 시작된 거라면 102.85에서 102.7K를 지킬 거고 다음으로 이전 고점을 높일 겁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아직 조정이 진행 중이라면 여기 102.85에서 102.7K 아래에서 캔들이 마감을 하고 더 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하락하게 된다면 텔레그램에는 미리 알려드렸지만 결국 98K대 많이 빠지면 97.7K까지 열어두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점은 개인적 분석에 의한 예상 움직임일 뿐이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피보나치 확장 툴을 그어보더라도 주요 비율 구간이 1.618 구간이 제가 말씀드린 98K대에서 97.7K까지 해당 구간과 중첩되고 있다는 점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 관점뿐만 아니라 RSI 지표상 다이버전스 신호로도 상승 모멘텀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캔들이 104K대를 넘어서 올라왔을 때 RSI 지표를 보면 지표 수치가 약 61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었던 약 3일 전 5월 11일 캔들과 RSI 지표를 보면 이때 당시에는 RSI 지표 수치가 74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캔들이 같은 가격대 수준만큼 올라왔지만 RSI 수치는 더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매수 모멘텀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시장의 힘이 이전만 하지 못하니까 가격이 이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구간에서도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캔들의 고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RSI의 고점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이후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캔들 고점 올라가는 데 비해서 RSI 고점 아래로 빠지고 이후 하락 조정 나왔죠. 이렇게 캔들과 RSI 간의 괴리를 활용한 실전 매매법 자료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찾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이버전스 신호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 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신호 뜨면 이후 가격 하락할 거란 신호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빨간색 신호 뜬 후에 하락했었죠.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신호 뜬 후에
가격이 이렇게 쭉 하락한 걸 알 수가 있고, 파란색 신호는 이후 가격이 상승할 거란 신호입니다. 여기서도 파란색 신호 뜬 후에 가격 상승했고요. 타임프레임을 다양하게 보시면 더 신뢰도를 높이실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하기 전에도 소스코드에서 초록색 신호 보내주고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RSI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고 계신데 가끔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텔레그램에서는 보내드릴 수가 없고 반드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자료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제 발표된 미국의 CPI 경제지표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지수가 예측치보다 약간 낮게 나왔어요. 트럼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뛸 거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짙었는데, 최근까지 발표되고 있는 물가 지표 결과를 보면 생각보다 물가가 안정적으로 잘 잡히고 있다. 시장에서의 예측치를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물가 상승률은 보시다시피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CPI 수치가 낮게 나온 이유가 기업들이 관세 인상 전 수입품을 대량 사재기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 인상분이 적용된 물가는 6월에서 7월부터 반영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많이 줄어들었고, 더불어 트럼프의 관세 무역 전쟁도 휴전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주요 투자은행, IB 측에서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체적인 경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나스닥도 최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나스닥 차트를 보면 일전에 무섭게 빠질 때 제가 아래쪽에 월봉상 지지 이렇게 3개 잡았었는데,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스닥 100 차트 기준으로 해서 17,460 여기 아래까지 가격 빠지는 거 보면서 이 아래로는 15,000대까지 열려 있는데 이 아래에서 캔들 마감하면 위험할 텐데 저도 꽤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4월 달에 이 3개 지지를 모두 뚫고 위로 잘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도 잘 부시면서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주의해야 하는 점은 일봉상 나스닥 차트를 봤을 때 계속해서 갭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차트에서 이런 갭이 발생하면 보통 채우러 오는 움직임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갭 발생한 후에 채우러 내려왔고, 여기 이런 식으로 갭 생겼을 때 이후 쭉 치고 오르면서 이런 갭들을 다 채웠죠. 과거에도 보시면 이런 구간들 만들어진 갭을 모두 채우는 움직임 후에 나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당장에 여기 있는 갭까지 채우러 오진 않을지 몰라도 여기 지난주에 생긴 갭 정도는 매우러 오는 움직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봉상으로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 시간봉상 과매수 시키려는 움직임 나올 수 있지만 일봉상으로는 아직 상승 여력 있어 보여서 단기 조정 이후에 재차 고점 올리는 움직임 나올 수 있겠다는 점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트가 나스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나스닥에 잘 반영이 되고, 비트 또한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나스닥 상황을 체크하시면 현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곤 하니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비트코인 분석을 마지막 단계로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아래 위로 모두 유동성 풍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가격보다 위쪽 구간에 104.9K에서 약 105.8K 정도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포지션 물량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래로 102.6K에서 101K대 후반까지 롱 포지션 물량이 유동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48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는 105.2에서 105.3K 구간에 유동성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일주일 기준에서 봤을 때는 106K까지 유동성 구간 넓혀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는 98.6K에서 97.4K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와 저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대로 바로 오를 수도 추가 조정 나올 수도 있는 그림 모두 만들어진 상태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점은 바로 이 102K대 중후반에 있는 이 지지입니다. 여기를 잘 지키느냐 아니면 아래로 빼느냐에 따라서 여기 105K 부근에 있는 단기 고점 갱신하는 움직임 나올지, 아니면 여기 100.8K에 있는 단기 저점 더 내리면서 90K대 후반까지 추가 조정이 진행될지 여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색 네모박스 구간부터 105.7K까지 여기 저항 쌓여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98K 후반대부터 97.7K 정도까지 지지가 쌓여 있습니다. 강력하다는 뜻이겠죠. 공유해드리는 지지와 저항 잘 활용하셔서 매매 전략 잘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알트 차트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크게 상승하고 있는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은 1380달러 정도까지 빠졌다가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더리움은 주봉상 봤을 때 주요한 저항선까지는 아직 상승할 여력이 약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추세 저항의 시작은 28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2800에서 2850 정도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추세 저항상은 그런데 현재 시간 기준 제가 보는 안정권 구간은 3050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 번에 치고 오르면 좋겠지만 빠질 수도 있겠죠. 3000달러까지 못 치고 그 전에 조정 올 수도 있는데, 가장 가까운 저항은 2530달러 부근에 있습니다. 여기 이쯤인데 여기는 잘 지키면서 오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주봉상 RSI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 뚫고 올라가줘야 잠시 빠지더라도 안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일봉상 보더라도 과매수 단계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알트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장 매수에 진입하기는 무리인 걸로 보이고, 이런 저항 구간 맞고 조정 오거나 혹은 이 저항 넘고 올라섰을 때, 다시 빠진다고 하더라도 넘고 올라섰을 때는 매수하실만 하니까요.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타이밍 기다리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을 보려고 하는데요. 주봉이고,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업비트 원화 차트인데 4430원, 3800원, 3150원 이런 세 선 제가 이전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지지로 혹은 이런 구간에서 지지로 잡았던 선들이고, 지금은 조금씩 다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정해서 텔레그램에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리플의 위치는 이렇게 그어봤을 때 정확하게 이전 캔들의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 저항 맞고 있는 상태죠. 여기 벗어나면,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는 조정 나오면 매수 타점 나올 것 같습니다. 시간 봉상 봤을 때 리플은 계속해서 하락 다이버전스 만들어지고 있네요. 추가적으로 고점 올린다고 하더라도 하락 다이버전스 때문에 조정 올 수 있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여전히 3,000원대 초반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로 보여요. 그래서 3,150원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나 보겠습니다. 솔라나는 중요 저항 구간이었던 152달러에서 147달러 여기를 밀어 올린 상태고요. 현재 182달러쯤에 있는데 약간 더 상승할 여지 남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저항 구간 200달러에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솔라나 역시 시간 봉상 RSI 하락 다이버전스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 주의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고, 조정 이후에 잡을 수 있는 지지는 어디인지 매수 타점 등은 자료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자료라고 남겨두시면 이더리움, 오늘 봤던 리플, 그리고 솔라나 그 외에도 괜찮은 코인 있으면 보고 지지 저항 잡아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난 영상 보시고 자료 신청하신 분들 제가 혹여나 조정 나올까 싶어서 조정 나오는 거 보고 자료 보내드리려고 아직 안 보내드렸는데,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과 함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알트 지지저항 잡아드리는 자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RSI 지표 활용한 매매법 자료 역시나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마찬가지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아니고 반드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보내드리는 자료는 모두 무료입니다. 영상 많이 시청하러 와주시고 자료 받아 가셔서 좋은 수익률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한 현재 비트는 103.4K 부근에 있습니다. 그럼 5월 14일 비트코인 시장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